제9주차 6강 2차 시 수업입니다. 자, 오늘은 6과 일본의 전통 예능에 대해서 개관을 할 텐데요. 자, 우선 전통 연극과 예능에 대해서 개관하고 이어서 일본의 예술과 공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일본에는 노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한자 는자를 써서 노우, 장음이에요. 노가 되겠죠. 자, 이 노가 뭐냐? 자, 이렇게 탈을 쓰고 이제 연기를 하는 건데 보통 여기 써져 있듯이 본질적으로는 불교의 존재관을 반영하는 의식적 기원이 담겨져 있음. 그래서 뭐 인생의 뭐 무상함을 뭐 연기하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은데 여기 현실무상의 본질을 나타냄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게 굉장히 느려요. 그러니까 느림의 미학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전통 예능 노를 가지고. 그래서 유튜브에 노라고 검색을 해보면 이제 이제 여러분들 다 그 히라가나를 숙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 일본어 자판 설정을 해가지고 각자 그냥 핸드폰으로 휴대폰으로 노우라고 해서 찾아보면은 유튜브에 굉장히 이제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영상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되게 이제 느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대학 때 이 영상을 보고서 노 관련된 영상을 보고 저게 대체 뭐 하는 거지? 되게 느리고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되게 무료하고 재미가 없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한 10여 년 뒤에 이제 15년 뒤에 다시 이제 보니까 이제 조금은 그래도 그 느림의 미학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부키. 많이 이제 들어봐서 이제 알고 계시죠? 막 그 개그나 코미디 프로에서도 희화화 하느라고 뭐 하얗게 이제 화장하면은 뭐 가부키 얼굴 하얗게 이제 화장하면은 뭐 가부키 화장했냐는 식으로 뭐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이렇게 정말 가부키는 얼굴을 새하얗게 분장을 하고 이제 상연을 하게 되죠.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분라쿠라는 것이 있어요. 자, 분라쿠는요 뭐냐면 조르리라고도 하는데 인형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인형극을 하고 있는 거고 뒤에서 이 인형을 조종하는 사람이 있죠. 자, 그래서 분라쿠의 요소를 보면 머리 길이와 키의 비율이 3분의 2 정도인 인형, 조종자에 의한 인형의 움직임. 자, 그리고 샤미센, 이 샤미센 연주에 맞춰서 이제 연기를 하게 되는데 샤미센은 일본의 전통 그 악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분라쿠 역시 유튜브에 찾아보시면은 많이 이제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일본의 예술과 공예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꽃꽂이라고 되어 있죠. 화도, 그러니까 그 우리식 한자 발음으로 화도라고 해서 일본어로는 가도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이제 전통 예술로는 가도라는 것이 일단 있고, 자, 그 다음에 다도라고 해서 다도를 일본식 발음으로는 사도라고 하는데 그 차를 마시는 그것은 이제 전통 예술은 다도 또는 이제 사도라고 하시면은 되겠고 중요한 것은 센노리큐라는 이 인물을 알아두시면은 좋아요. 자, 이 센노리큐에 의해서 이 다도, 일본의 다도가 완성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다도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 외형보다도 마음을 중시하고 스스로를 버리고 또는 스스로 나 자신을 낮추고 손님을 대접하는 것에 이제 있죠. 자, 그리고 참고로 이제 다시를 하면은 이 다도를 행하는 전용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다도에는 마차 가루가 쓰여요. 말차라고 들어보셨죠? 그 다도에는 말차 가루를 가지고 물에 이렇게 섞어서 이제 마시는 건데 약간 좀 씁쓸해요. 말차 가루 그대로를 물에 이제 타서 먹는 거기 때문에 좀 쓴맛이 이제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손님을 접대를 하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현지 이야기 들려드리면서 또 자세하게 이 다도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서도라는 것이 있는데 자, 우리는 서예라고 하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서도라고 해요. 쇼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일본의 전통 예술에는 뭐가 있다? 가도, 사도, 쇼도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고 자, 그 다음에 우키요에라고 되어 있죠. 자, 민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키요에는 에도 시대의 회화, 민중적 풍속화. 자, 그림의 내용은 앞서 살펴본 전통 연극에 관련된 것, 그리고 그 배우들의 어떤 모습들, 그리고 미인화, 인물화죠. 그리고 스모 선수들의 모습, 그리고 역사적인 그림, 풍경 그림, 새나 꽃 그림 등이 있어요. 그래서 우키요에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니까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 우키요에는 그냥 네이버 검색만 해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검색을 좀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화 키워드, 현지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오늘의 문화 키워드는 마쓰리, 시징오산, 연합장이 되겠고 현지 이야기로는 가고시마가 등장을 했죠. 제가 대학 시절에 이제 유학을 했던 곳인데 1년 동안 이제 있었기 때문에 가고시마의 1년 이제 3주차에 걸쳐서 들려드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1년을 쭉 살펴보면 4계절을 그리고 일본의 1년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차에는 2009년 이제 9월부터 12월까지의 현지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쓰리가 되어 있는데, 맞줄이죠, 맞줄이. 그 교토 이야기 들려드리면서 교토의 기온 맞쓰리는 일본의 3대 맞쓰리로 굉장히 유명하다라고 한번 살펴봤었어요. 그런데 오늘 또 한번 제가 키워드로 가지고 왔죠. 자, 이 맞쓰리는 동일본과 서일본의 지역차가 많대요. 그리고 또 같은 동일본이라고 해도 또 같은 서일본이라고 해도 또 각각의 현, 시 이런 지역에 따라서 또 굉장히 다양하죠. 그리고 역시 여기 현재와 같은 화려한 다시는 교토의 기온 맞이가 최초. 역시 맞으리 하면 교토의 기온 맞으리가 상징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맞주리의 3요소라고 되어 있어요. 모노이미, 구모츠, 나오라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뭐냐? 자, 먼저 모노이미는 우리 목욕재개라는 표현을 쓰죠. 그 목욕재개 할 때 그 재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구모츠는 어떤 신에게 바치는 공양물, 공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나오라이는 우리 음복한다고 하죠. 그 제를 지내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음식물, 만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맞주리의 3요소는 목욕 재개를 깨끗이 하고 그리고 신에게 재물을 공양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음식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일본 각지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맛쓰리가 이제 있어요. 여기 사진이 이제 있는데 이따가 가고시마 이야기 하면서 거기에도 이제 맛쓰리가 등장을 하는데 그때 또 이어서 살펴보고. 자, 참고로 미코시라고 하면 신령이 내려앉는 가마 그리고 맞수리 때 그 여러 지역 사람들이 메고서 행진을 하죠. 그리고 이 와쇼이 요게 이제 알아두시면 좋은데 보통 이 와쇼이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이제 행진을 하고요. 뭐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뭐 퍼포먼스를 이제 하는데 이것도 이제 지역차가 이제 존재를 하겠죠. 자, 그 다음 시치고산. 자, 왜 키워드로 가지고 왔냐면 우리가 지금 9월부터 가고시마에 9월부터 12월까지 살펴보잖아요. 자, 그래서 11월에 이제 행사로서 시치고산이라는 게 있는데 자, 우리 숫자 읽기 배웠죠? 시징오산 753이에요. 즉 3세, 5세, 7세가 되는 어린이의 성장을 축하하기 위해서 신사나 절을 참배하는 행사. 자, 그래서 3세가 되는 여자아이, 5세가 되는 남자아이, 7세가 되는 여자아이. 자, 조금 복잡하죠? 그러니까 3세, 7세의 여아, 그리고 5세의 남아가 치르는 행사예요. 그리고 11월 15일에 행해지고요. 홍백색의 엿을 먹으면서 이제 행사를 즐겨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여자아이가 이렇게 빨간색, 붉은색 기모노를 입고 있고 또 남자아이도 이렇게 남자 하카마 기모노 형태를 입고 있죠. 그래서 시치고사는 11월에 행해진다. 자, 그리고 연하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12월이 되면 그 연말 의례로서 이제 연하장을 보통 이제 보내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제 준비를 해서 보내야지만 1월 1일 아침에 딱 도착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12월 중에 이제 보통 연하장을 주고받는데 제가 유학했던 시절만 해도 카카오톡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카카오톡이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활성화가 많이 됐는데 2010년에서 아마 시작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카톡을 많이 쓴 거는 대중화가 된 건 2011년으로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제가 유학을 한 거는 2009년에서 딱 10년이라 딱 그 이전이죠. 그래가지고 연하장을 진짜 주고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카톡이 11년에 활성화가 됐다고 해도 그 이후에도 연하장을 주고받기는 했었어요. 귀국을 한 후에도 일본인 친구들이랑. 근데 요즘에는 최근에는 대부분 다 이제 카톡 또는 일본인들은 카톡보다 그 네이버의 라인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라인으로 보통 이제 주고받죠. 자, 어쨌든 12월 중에는 이 연하장을 준비하는 풍습이 있다. 자, 그러면 이 규슈 가고시마 현에 대해서 현지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위치 확인을 한번 할게요. 자, 여기가 지금 큐슈죠? 큐슈의 최남단, 여기가 가고시마예요. 가고시마 현은 이렇게 꽤 큽니다. 작지 않아요. 그리고 위도상으로는 보면 여기는 조금 위에 위치했는데 원래는 더 아래에 있죠, 오키나와는. 자, 위도상으로 봤을 때 자, 가고시마가 있고 저 아래에 오키나와가 있어. 그 중간쯤에 위도상으로 중간쯤에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제주가 있어. 그래서 이 가고시마하고 오키나와는 제주하고 굉장히 비슷해. 그래서 나는 어떤 음식물, 산물이라고 하죠. 현지 뭐 과일, 산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슷해서 이 가고시마도 제주처럼 그 귤이 유명하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또 이렇게 위도상으로 봤을 때 오키나와 그 위에 제주, 그 위에 가고시마, 그 위에 우리나라의 전라남도가 있겠죠. 근데 전남의 그 땅끝 마을 해남이 있고 여기 큐슈의 땅끝 마을 가고시마가 있잖아. 그래서 또 비슷한 게 뭐냐?
해남의 땅끝마을 거기에 보면 고구마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근데 가고시마도 고구마가 유명해요. 아, 그리고 또 제주도처럼 흑돼지도 유명해. 그러니까 되게 비슷하지. 그러니까 위도가 비슷하다는 거는 어떤 그 기후도 비슷하고 기후가 비슷하기 때문에 나는 작물도 굉장히 비슷해. 자, 그러면 좀 살펴볼게요. 아이고. 자, 우선 가고시마 현에 이제 가고시마 시인데요. 가고시마 시, 그러니까 시내에 이제 가장 번화가라고 하면 텐몬칸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천문관이라고 한자가 쓰여져 있죠. 일본식 발음으로는 텐몬칸인데요. 이 텐몬칸은 이제 가고시마 시내에 번화가 중심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일본은 보통 어디를 가든 이 시내 번화가가요, 다 이렇게 아케이드형의 상가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사진이 없나? 이런 식으로 다 아케이드 형태고요. 또 이제 뒤에 가다 보면 또 사진이 나올 건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시내가 있고, 자, 이 가고시마 시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시로쿠마라는 빙수 가게가 있거든요. 자, 시로쿠마, 자, 시로이 하야타라는 뜻이고 쿠마 곰이잖아요. 그러니까 백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백곰이 있죠. 시로쿠마가 있는데, 자, 이게 왜 유명하냐면 그 가고시마가 이제 이 시로쿠마의 본점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제 지역에 프랜차이즈 체인점도 있는데 여기가 본점이다 보니까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방문을 했었는데 이때만 해도 그 국내에 설빙 이런 게 이제 없었을 거야, 아마.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캔모아는 있었나? 아마 캔모아라는, 그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 캔모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캔모아에서 파는 그 막 딸기 빙수를 내가 되게 좋아했었거든.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먹었는데 너무너무 달았어. 너무너무 달아서, 그러니까 그 맛있게 단 게 아니고 내 입맛에는 너무 달아가지고 조금 기대 이하였다는 거. 그치만 가고시마에 이제 방문을 하시게 된다면 여기 시로쿠마에는 한 번쯤 들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지금은 아마 맛이 좀 더 바뀌어서 더 업그레이드가 됐겠지. 자, 그리고 이때만 해도 이게 2009년 지금 9월이거든요. 이런 폴더폰의 아마 마지막 시대였을 거야.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2010년에 귀국을 해서 2010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폰을 사용을 했었고, 여러분들이 몇 년생인지를 모르겠네. 아무튼 요거 본 적이 있나? 아무튼 이런 폴더폰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소프트뱅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소프트뱅크라고 해서 통신사가 우리 뭐 SK텔레콤 이렇게 있듯이 일본도 좀 큰 통신사면은 AU가 있고, 그 다음에 그 KT 정도의, 당시에 KT 정도의 그 소프트뱅크가 있었는데, 이 소프트뱅크가 그 제1한국인 3세가 최고 이제 대표 경영자예요. 그래서 유학생들한테 주는 혜택이 많았어.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한국인 유학생들은 이 소프트뱅크를 사용을 했었죠. 아마 지금도 비슷할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 가고시마에는요, 사쿠라지마라는 활화산이 존재를 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주도하고 이것도 비슷하지. 물론 이제 제주도는 활화산은 아니죠. 휴화산인데, 이 가고시마의 사쿠라지마는 그 이제 섬이에요. 사쿠라지마에 있는 화산은 아직도 활동 중이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폭발을 하고, 또 주기적으로 간혹가다 잊을만 하면 또 대폭발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9월 달에 기숙사 배정을 받고 그 기숙사 이제 창문 너머로 이제 본 건데, 이게 굉장히 먼 거리야.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도 이렇게 거대한 활화산이 보이죠.
그 위력이 요 창문 사진만 봐도 아마 느껴질 텐데, 내가 이제 9월 달에 도착을 해가지고 얼마 안 돼서 대폭발이 있었어. 근데 막 창문이 막 흔들릴 정도의 폭발이었어요. 거리가 멀다고 했잖아. 근데 이제 막 펑펑 터지는 소리가 나거든. 그 펑펑 터지는 소리가 날 때 약간 창문이 흔들흔들 할 정도의 그 정도의 이제 위력이 있었다는 거. 자, 이제 지금 사진부터는 10월의 이제 모습인데요. 지금 여기는 학생 식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고시마 대학의 학생 식당인데, 우리는 9월, 그리고 3월, 이렇게 학기가 시작이 되잖아. 3월, 9월에 학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일본은 4월, 10월부터 신학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3월부터 신학기가 이제 입학을 하기 때문에 2월생까지 빠른 연생이잖아. 근데 일본은 빠른 연생이라고 하야우마레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하야우마레가 4월부터 이제 신입학을 하니까 일본은 1, 2, 3, 3월생까지 하야우마레예요. 또 그런 또 차이점이 있었어요. 일본에 가보니까. 자, 그래서 학생 식당 이제 앞에 모습이고요. 요게 이제 학식이에요. 아마 이제 처음 먹어본 학식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보통 일본은 이렇게 튀김 요리가 되게 많아. 그 돈가스, 뭐 카라아게, 이카카라아게, 이카카라아게는 오징어 튀김. 그냥 보통 카라아게 하면은 닭튀김. 그래서 그 튀김 요리에 이렇게 샐러드, 사라다라고 하죠.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 값 따로 받고, 그 다음에 밥 값을 또 따로 받는데, 그 밥 공기가 아주 작은 거. 그러니까 최소, 그 다음에 소, 그 다음에 중, 그 다음에 대, 그리고 오오모리라고 해서 아주 큰 것까지 이렇게 있거든. 아마 보통 5가지에서 6가지의 사이즈가 있어요. 학생 식당도 그렇고, 뭐 다른 식당을 가게 돼도. 그래서 그 최소나 소는 사실 너무 작어. 그래서 보통은 소나 중을 먹는 게 일반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근데 그 채소 그 밥 양이 되게 적은 것도 많이 이제 팔리더라고. 일본인들은 보통 그걸 많이 먹더라고. 나는 아마 이게 소짜리였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가 되게 짧아. 이렇게 낮아. 밥 공기가 되게 낮아가지고 그렇게 막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워낙 많기 때문에 보통 또 점심은 그렇게 많이 안 먹잖아, 들 나가서는. 그래서 여학생들한테는 이 정도면 충분했던 것 같고, 막 보면 남학생들은 막 오오모리도 먹고, 뭐 이렇게 큰 거 먹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그 맞은편에 있는 일본인 친구가 되게 작은 거를 고른 거야. 밥그릇을 최소짜리를 고른 거야. 그래서 그거 먹고 괜찮냐고 그랬더니 그때 웃으면서 이제 했던 얘기가 용돈이 지금 이렇게 부족해가지고 많이 남질 않아가지고 그거 고른 거라고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자기도 원래 많이 먹는다고. 여담이었고. 그 일본 가시면 여행을 가시던 뭐 어디 어떻게 어떤 형태로 가시든 학식도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큰 추억이 될 것 같아. 이게 나이 들수록 잘 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여행을 지금 가시게 된다면, 올해 가시게 된다면 대학에 있는 학식도 한번 이렇게 드셔보세요.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 사진은 이제 기숙사로 돌아가는 이제 길이었는데 학교 이제 마치고 일본은 이렇게 보통 이제 가옥들이 있으면 주택이 있으면 이렇게 자기 집 앞마당을 꾸미는 또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쁘게도 잘 가꿔져 있죠. 자, 그리고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게시판에 문구가 써져 있었어. 이게 인상적이어서 찍어놨는데 그러니까 나도 이제 일본을 처음 간 건 아니었지만 이때 이제 본격적인 유학 생활은 처음이잖아. 그래서 모든 게 다 새롭고 이제 신기했던 거지. 그래서 이렇게 진짜 일본인들이 쓰는 뭐 글씨체 이런 거 막 되게 신기하잖아. 그래서 이제 찍어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들 이제 읽을 줄 알죠? 그 히라가나는
やらなければ何もできない。行いを変えると心が変わる. 자,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행동을 바꾸면 마음이 바뀐다. 이런 뜻이에요. 좋은 의미죠? 근데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도 이렇게 히라가나를 읽을 줄 안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뿌듯하잖아. 나도 그랬어. 이제 유학을 가가지고 그냥 이런 것만 봐도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 자, 여기는 지금 이제 이자카야가 되는데 일본은 노미호다이라는 게 있어서 노미호다이가 우리 술, 음료 무한 리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3,000엔 코스가 있고 5,000엔 코스가 있고 뭐 만엔, 15,000엔, 15,000엔 코스가 있고 이것도 뭐 가게가 보통의 이제 이자카야는 이 정도인데 조금 더 이제 고급진 좀 더 비싼 데는 더 높은 가격의 노미호다이가 있고요. 그 노미호다이를 이제 주문을 하게 되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자, 그 노미호다이를 주문을 하게 되면 요런 안주는 이렇게 딸려 나와요. 안주가 딸려 나오는데 보통 이제 학생들, 친구들끼리 가면 3,000엔, 5,000엔 코스를 많이 먹는 것 같아. 3,000엔 코스가 아마 한 1시간? 그리고 5,000엔 코스가 뭐 1시간 반? 요랬던 것 같은데 그 시간 제한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5,000엔 코스 2시간이었던가? 3시간이었던가? 아무튼 뭐 그렇게 돼요. 그래서 보통은 5,000엔, 짧게 마실 거면 3,000엔 코스를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주가 코스로 이제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순서대로.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뭘 것 같아요? 나는 이거를 처음에 이제 나와가지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지 했는데 일본인 친구들이 막 킥킥거리고 웃더라고. 그래서 이제 왜 그러나 했더니 그게 닭사심이라는 거야. 도리사심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닭회죠, 닭회. 난 깜짝 놀랐지. 이때까지만 해도 닭회를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보통 우리가 그 생선회나 육회는 먹지만 한국에서 일반적이지 않잖아, 닭회가. 그래서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 먹어도 되나? 막 걱정스럽기도 하고 막 회충이나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젓가락질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도리사시가 이렇게 묻혀져 있어. 그 참기름 양념이랑 이렇게 뭐 어떤 소스랑 이제 같이 묻혀져 있어가지고 되게 이제 맛있었던, 고소하고 맛있었는데 내가 이제 귀국을 하고 이제 알게 된 건데 아까 위도상으로 이 가고시마는 제주 그리고 땅끝마을 해남하고 이제 비슷하니까 음식들도 비슷하다고 했잖아. 근데 해남에서도 이 닭회를 먹는 풍습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가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귀국하고 나서 이제 알았어요. 추후에. 그래서 아무튼 그런 풍습이 있고 이런 식으로 가라하게 뭐 이렇게 안주는 사실 뭐 비슷해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렇게 볶음밥도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후식까지 아이스크림까지 이제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에 이제 여행 가면 이자카야도 꼭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노미호다이도 한번 드셔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장본 사진인데 이게 지금 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요런 거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이때 내가 나이가 22살, 23살 막 이제 이러니까 하나하나가 너무 막 다 신기하고 막 재미있었던 것 같아. 외국살이도 처음이고 이제 하니까. 그래서 콤비니가 아닌 보통의 마트에서 이렇게 식료품 구입을 하는 게 너무 재밌고 뭐 이렇게 요구르트도 우리나라하고 다른 듯, 뭐 비슷한 듯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를 구입을 한 곳은 일본의 이제 대형마트 다이에라는 곳인데 우리나라에 뭐 이마트 정도가 있다면 이마트, 뭐 롯데마트, 홈플러스가 있다면 일본에는 다이에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아마 폐점이 여기 보면 밤 12시 되어 있죠. 12시야. 그래서
11시, 밤 11시나 밤 11시 반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요런 반찬 같은 거는 그날 다 팔아야 되잖아. 요런 게 되게 싸. 여기 보면 91엔밖에 안 하지? 원래는 100엔에 팔던 건데, 이제 임박했으니까, 폐점 임박했으니까, 막 91엔, 그리고 뭐 또 한 바퀴 또 돌고 오면 막 79엔까지 막 떨어져 있고, 이렇게 막 싸죠. 어떨 때는 뭐 50엔까지 떨어져 있고. 그래서 유학생이다 보니까 막 이렇게 넉넉하진 않잖아. 그래서 항상 이제 보통 밤에 쇼핑을 자주 갔던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패밀리 레스토랑인데, 가스토라는 이제 패밀리 레스토랑이었고, 일본에는 뭐 가스토라든지 조이프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패밀리 레스토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치면 패밀리 레스토랑 우리나라 하면 뭐 아웃백 뭐 이렇게 있잖아. 빕스 이렇게 있잖아. 근데 이 일본의 패밀리 레스토랑은 조금 더 이렇게 저가야. 저가라서 여기도 역시 이제 노미호다이가 있어가지고 300엔 내가 그때 유학했을 당시에 지금은 좀 올랐겠지. 그 300엔만 내면은 24시 있을 수가 있는 거야. 여기 24시 영업이기 때문에 뭐 그 24시는 다 채우진 않지만 그냥 하루 종일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300엔 노미호다이 하나 그거 사가지고 막 시험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일본인 친구들은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 가스토의 이제 모습인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유학생 친구들, 일본인 친구들 다 같이 이제 모일 때는 이렇게 갔던 것 같아. 자, 그리고 이번에는 소바. 여기는 소바를 파는 가게인데 이때 기억이 나는 게 여기 보면은 100엔이라고 되어 있지? 100엔 우리 배웠지? 100엔이죠. 이 소바를 무한 리필인데 100엔에 판 날이 있었어. 뭐 고객 감사 이제 이벤트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엄청 많죠. 그래가지고 줄 서서 들어갔는데 이렇게 자르소바, 그 자르소바를 무한 리필로 해가지고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본에 가시게 되면은 일본인들 소바, 우동 많이 먹잖아. 그렇게 이벤트 하는 게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야. 검색을 해가지고 가시면 좋겠죠. 그 요즘에 나 때만 해도 다 뭐 인터넷 검색 팜플렛, 인터넷 검색도 뭐 걸어가면서는 못했지. 집에서 했어야 됐지. 근데 여러분들은 다 스마트폰 갖고 있으니까 어플, 이제 앱스토어에 가가지고 뭐 앱스토어나 그 안드로이드 폰 사용하는 친구들은 거기 이제 구글 스토어라고 하나? 거기 이제 들어가서 이제 일본어가 되잖아. 히라가나가 되니까 검색을 해보세요. 일본어로. 그러면은 관광에 관련된, 음식점에 관련된 어플이 되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 다운받아가지고 다니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자루소바를 그렇게 실컷 무한리필로 먹고 또 다 같이 이렇게 햄버거랑 요것저것 사가지고 여기가 그 부둣가 강변의 한켠이었는데 다 같이 이제 자전거 타고 가가지고 이제 먹었지. 요거는 한 3모금 정도면 끝나는 맥주인데 너무 귀여워서 한번 사봤어요. 요 콜라도 미니 콜라인데 요건 더 작지. 귀여워서 한번 사봤고. 우리나라에도 요만한 3모금짜리가 나오면 좋을 텐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려나? 근데 나는 일본에 있을 때 이게 되게 좋았거든. 그러니까 취하고 싶지는 않고 그냥 몇 모금 맥주로 그냥 목만 축이고 싶을 때 콤비니에서 사 먹으면 좋더라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프레스포라는 이제 쇼핑몰인데요. 백화점까지는 아니고 그냥 쇼핑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가서 식사도 하고 여기 뭐 아래 이제 사진도 있지만 식사도 하고 이런 식으로 구경도 하고 유니클로 이때만 해도 한국에 들어왔었나? 아무튼 막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 한국에서 내가 이제 일본 가기 전에는 갔다 오니까 요게 막 이제 활발해지기 시작했어. 그 유니클로를 이때는 잘 몰랐지. 지금 보니까 다시 보니까 이제 눈에 들어오네. 그때는 잘 몰랐고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뭐 구경을 이제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이렇게 기모노 파는 곳이 이제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이제 백화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온도 몰에 좀 가깝긴 한데 그래도 아까 전에 프레스포는 완전히 쇼핑몰이고 이온은 쇼핑몰과 백화점의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는 그 일본에 가보니까 한국 식료품 또 코너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되게 비쌌어. 신라면이 99엔. 99엔이면은 당시가 이제 거의 옛날이잖아. 지금 2009년이잖아. 2009년인데다가 99엔이야. 그러면 한국 돈으로는 거의 막 1000원이 넘지? 1000원이 넘으니까 되게 비싼 거지. 자, 그리고 이 일본 여행 가서 또 생소하게, 또 신기하게 재밌게 느껴졌던 게, 2009년 10월이죠, 지금이. 일본은 이 헬로윈을 챙기더라고. 이때가 이미 챙긴 지가 오래됐더라고. 우리도 지금은 막 많이 챙기잖아요. 이태원에 가서 막 놀기도 하고, 막 코스프레 복장도 하고. 근데 지금은 그런데 그 2009년도를 생각해보면은 할로윈은 챙기지 않았어, 한국에서는. 근데 일본에서는 조금 그 서양 문화, 문물을 받아들인 게, 그러니까 문화를 받아들이는 게 우리보단 좀 빠른 것 같아. 그래서 할로윈을 또 챙기는 게 또 외국인 유학생인 나의 눈에는 또 신기했었고, 이때부터 이제 애플, 뭐 아이폰, 맥, 아이팟 이런 게 등장을 했죠. 그래서 요때 이거 구경을 하면서 나는 이 맥을 일본에서 이제 처음 실물을 이제 봐가지고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이때 이제 귀국을 하면 아이팟도 사고 막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지.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오쇼라는 프랜차이즈 중화요리점인데 우리나라 중화요리 하면은 뭐 짬뽕, 짜장 이렇게 있잖아. 근데 일본은 조금 달라. 이런 식으로 일단 교자가 있고요. 그리고 볶음밥이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듯 다른 것이, 그러니까 매운 음식보다는 약간 조금 더 단맛으로 이렇게 발전을 한 것 같아, 중화 요리가. 단맛과 그리고 이렇게 튀김, 카라아게류. 그래서 우리하고 비슷한데 조금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할로윈을 챙기는 풍습이 신기하게 느껴졌다고 했잖아. 그래가지고 이때 막 뭔지도 모르고 할로윈 파티를 한대. 그래가지고 유학생 친구들, 일본인 친구들 다 같이 해가지고 이제 가서 구경을 갔는데 이렇게 진짜 분장을 하고 막 오는 거야. 이렇게 오니기리 분장도 막 하고 오고. 그래서 되게 생소하고 재밌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음식도 친구들끼리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할로윈을 챙기는 그런 문화가 우리보다 조금 더 앞서 있었고, 자, 이제 11월의 가고시마인데요. 11월은 이 가고시마에 오하라 마쓰리가 있어요. 마쓰리 이름이 오하라예요. 오하라 마쓰리가 있어서 이제 마쓰리에 대해서 같이 이제 볼 건데, 이렇게 행렬을 하고 있었고, 이렇게 춤을 추면서 지금 행렬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야타이가 늘어서 있었고, 여기 보면은 가고시마 의학 이제 대학원이 되겠죠. 치과 대학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소속된 단체별로 이렇게 행진을 하고,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끼리는 뭐 협동심 이게 필요했겠지. 다 같이 춤도 맞춰봐야 되고 어려운 춤은 아니고 이렇게 율동 정도인데 요거는 이렇게 구경하는 일반 사람들 그리고 관광 온 외국인들 다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춰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흥이 많은 사람들은 옆에서 막 추기도 해. 그 저도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조금씩 따라 쳤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행렬이 이어지고 있고,
이게 축제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가고시마 현 사람들은 다 참가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기 보면 이 타이오 사람들이 단체로 나왔더라고요. 타이오는 뭐냐면 그 다이에, 그러니까 이마트처럼 다이에보다는 규모가 이제 작지만 그래도 일본 슈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가던 곳이었는데 기숙사에서 가까워가지고 그 사람들도 단체복을 맞춰 입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되게 신기하고 재밌었어. 자, 그리고 이 사진 보면은 제 58회 다이 고주 하카 하치카이 오하라 마츠리라고 되어 있죠. 오하라 마츠리. 우리 이제 날짜 표현 배웠죠. 11月 언제예요? 2日 그리고 3日. 그래서 이렇게 매년 11월 양일에 걸쳐서 이제 행해졌는데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또 한동안은 못했겠지 당연히. 자, 그래서 이 가고시마의 마츠리를 한번 구경해 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이 11월 시즌에 맞춰서 가시는 것도 좋겠죠. 자, 지금 사진부터는 이제 2009년 12월의 모습인데 12월 되면은 보통 우리는 춥잖아. 그런데 여기는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조금 온도가 높기도 하지만 여기는 최남단이잖아. 그러니까 더 따뜻해서 또 눈 구경도 하기 힘든 곳이고 해서 12월이어도 가을 날씨였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자, 보면은 이거는 지금 연주회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제 다녀왔는데 오늘 뭐 전통 예능 이런 거 살펴봤잖아. 오늘 우리 전통 예능 그런 거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그 설명 중에 샤미센 연주에 맞춰서 뭐 극을 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샤미센이라는 악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걸 샤미센이라고 해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2월에는 연합장을 준비를 해서 1월 1일에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하는 풍습이 있다고 했잖아. 자, 그래서 12월에 이제 연합장 준비를 해서 주고받은 거는 1월에서 그러니까 다음 주차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여기 보면 이게 기숙사 1층 로비인데요. 정월을 맞이하기 위해서 12월 말부터 이렇게 카가미 모찌라고 일본에서는 그 새해에 정월 맞이를 하기 위해서 카가미 모찌 요게 원래는 실제 떡을 해놔야 되는데 여기 보면 그냥 모형이죠. 이렇게 모형으로 새해 뭐 복을 기원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장식을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해 놓더라고. 그래서 카가미 모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はい、皆さんお疲れ様でした。